예, 반갑습니다. 관세청 김수고 과장입니다. 좀 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전문가하고 EU에서 오신 그 전문가가 그 EU와 미국의 그 원산지 검증 프로시저하고 그 유의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항상 그 저희 관세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서 한 5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그 지표 좀 보고요. 실제로 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몇 가지, 그리고 그 현재 우리 한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 그리고 그 동향, 그리고 액츄얼 케이스, 그리고 몇 가지 그 임플리케이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 전 세계 그 FTA 국가 간의 교역량은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7개 FTA가 발효되어 있고 44개 국가의 FTA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FTA 교육 규모는 그 한일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25% 정도 지금 규모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FTA 그 상대 국가에서 수입되어 오는 금액 중에서 특혜 적용을 받는 금액은 29%, 아직 3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는 여전히 그 FTA 특혜를 못 받는다, 받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협정별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FTA 그 활용, 그 혜택을 누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 수입 물품입니다. 그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칠레의 경우에는 뭐 54% 정도, 에프타에서 오는 거는 46% 정도, 아시아는 35% 정도. 그러나 이제 인도나 그 EU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인도가 13% 정도고, EU가 25%. 요게 이제 그 명목 활용률인데요. 사실 명목 활용률이기 때문에 미양의 품목이라든지 이제 무쇠 품목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추세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아시아는 15% 정도, 그리고 인도는 18% 정도.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정이죠. EU는 뭐 58% 이상. 그래서 EU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EU 쪽으로 수출하려면은 그 인증 티켓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EU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한 4,3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82%가 인증을 다 받았고요. 9월 말 기준이고요. 이거를 종류별로 보면은 이제 그 품목별과 이제 업체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품목별, 91%가 품목별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혜관세를 이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몇 가지 좀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valid certificate of origin이죠. 아까 저기 그 EU 쪽이나 뭐 미국 그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이긴 하지만 valid한 반드시 유효한 협정에서 정한 그런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기 그 실제 보면 삑사리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FTA마다 그 증명서를 그 발급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서식, 유효기간 이 항목에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관세 지금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잘 하시겠지만 구두로 신청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죠.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그 수입신고할 때 그 시효가 없으면은 신고 수리 후에도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1년이다. 기간 제한이 있다. 이걸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이제 칠레 미국 자율증명이지만 또 아시안 인도는 기간 증명입니다. 그 에프타나 E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인정 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서식도 이제 칠레나 아시안 인도는 이제 이런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표준 서식은 없죠. 그리고 이제 에프타나 E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인보이스에다가 원산지 신고 문화를 기재하는 그런 방식이고 뭐 유효기간도 이렇게 아주 좀 다양하게 칠레는 2년, 미국은 4년,
아시안 6개월. 다양하다는 사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장입니다. 그 원산지 증명서에 사용되는 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시안이나 인도, 페루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 증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국가 간에 이제 인장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통보된 인장이 찍혀야 이게 밸리드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발견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원산지 증명서 양식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이제 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한아세안 이제 전형적인 양식인데 그 이제 주요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기재 항목.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명서 발급할 때 또는 이제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특히 신청을 할 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EHS 코드 아까도 그 지금 EHS 코드가 수입 국가 EHS 코드하고 그 수출 국가 EHS 코드가 많이 다를 때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수입 국가에서 특혜를 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 국가의 EHS 코드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출자 서명, 여기 수출자 서명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 서명 기재가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이 스탬프라든지 또 이 발급 담당자 서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빠져 있는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꼭 유념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그 EU라든지 이제 에프타 쪽으로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보이스 데클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기재할 때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CH라는 이제 그 ISO 그 2디짓 그걸 표기를 해야 되죠. 뭐 노르웨이는 NO, 아이슬란드는 IS. 또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U라고 표기하든지 뭐 EC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거를 뭐 EEA라든지 뭐 다른 이상한 표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디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몇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특기관세 적용 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템포러리 서스펜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그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서 이제 세관에서 검증을 하게 되면 이 검증이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 수입되는 후속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혜관세 적용 보류가 됩니다. 홀딩을 하는 거죠. 그 검증이 끝나야 이제 사실은 뭐 검증을 해보고 나서 그게 적정하다, 이상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그 소급해서 이제 환급을 해주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로 확정되는 제도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검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혜관세 적용 보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될게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면 보통 한 70% 이상이 다 위반으로 다 걸립니다. 그러면은 관세의 성격상 세금을 다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괴롭지 않습니까? 가산세도 내야 되고 뭐 심지어 약간 고의성이 있으면 이제 그 관세 포탈로 이렇게 처벌도 받아야 되고 또 관세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다 이제 물품에 전가돼서 이렇게 그 판매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추징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괴로운 거죠. 어떻게 소급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산지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홀딩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행정상의 편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입업체의 어떤 그 사업 검증에 따른 불편 또 이 경영상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검증이 시작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입자에게 그 이제 후속 수입 물품에 대해서 검증 그 특혜관세 적용 보류가 될 거다 이런 이제 통지가 가게 되고요. 나중에 끝나면은 이제 원산지가 맞으면은 이제 그걸로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관장이 이제 환급을 해가지고 직권 경쟁을 하고 그 환급 통지를 해주지만 뭐 원산지가 뭐 틀렸다 그러면 과거 이제 수입된 그 원산지 조사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만 이제 추징 고지서가 나가고 그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특혜관세 적용 보류 제도의 이제 개념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 착수 통지 일부터 결과 통지일까지 요 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템포러리 이런 서스펜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혜관세 적용 배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배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혜관세 수입 신고 시에 혜택 받았던 거를 이제 다 취소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적정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위변조 됐다든지, 뭐, 서명이나 인장이 불일치할 때, 그때 저희가, 특혜를 다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원산지 기준 미달, 또 직접 운송 기준 미달, 또 증빙 서류를 이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또 원산지 검증을 이제 시작했는데, 뭐, 거부한다든지 기피할 때, 뭐, 그때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수출국 상대국에서 이렇게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수출자가 해외 상대국에 있는 수출자가 뭐 폐업했다든지 해서 이제 원산지 금융 자체가 안 되면은 이것도 다 특혜 배제 사유된다. 아까 뭐 EU 유럽 쪽에서 오신 컨설턴트도 이제 EU 같은 경우는 10개월, 10개월 내에 이제 상대국에서 회신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다 특혜를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꼭 같습니다. 꼭 같은 입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특혜 관세 적용 제한자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산지 검증 결과 최근 5년간 이제 아주 빈번하게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이제 기업, 뭐 해외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국내 수입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소위 범법의 그런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수입되어 오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특혜 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난 꼭 받겠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건 반드시 수입 신고 통관 단계에서 몇 건별로 원산지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벌칙이 있습니다. 페널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산지 정비 서류를 이제 허위 또는 부정하게 발급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이제 벌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정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도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포팅 다큐멘터를 이렇게 허위로 낼 때도 이제 페널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정리서를 뭐 고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발급했을 때 그때도 300만 원까지 벌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8월부터 통고 처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2천만 원, 300만 원짜리 벌칙에 해당되면 저희가 검찰에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세관에서 통고 처분을 해버립니다. 통고 처분은 보통 뭐 한 20%가 2천만 원짜리 벌금이다. 그러면은 뭐 20%니까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위반의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과태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원산지 검증 자체를 뭐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사항은 원산지를 조사를 못 받겠다 하게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undetermined, 원산지 미확인 물품으로 됩니다.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또 금년도 지난 8월 달에 이제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첫 번째 걸리면 25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50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또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규정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의 검증 절차하고 동향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뭐 규정의 특성이 보면은 이제 뭐 all or nothing 사실 룰이죠. 원산지 기준의 1%라도 이렇게 미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특혜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미국 전문가나 EU 전문가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원산지 규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특히 섬유 텍스타일 룰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EU 쪽 보시면은 사실 뭐 저도 제가 직접 협상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렵더라고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아까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PSR 보시면은 EX라는 데가 있어요. EX 헤딩. 그거는 이제 헤딩에 속하는 것 중에서 디스크리프션 된 물품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별도의 룰이 적용된다는 그런 룰인데 사실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해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여하튼 이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룰이 좀 복잡하고 또 해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중소기업들이나 또 비전문가들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스파게티 볼 효과라 그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수출하려면은 그만큼 특혜를 이용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또 인증을 받으려면 또 나름대로 좀 잘하는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또 이제 검증을 나중에 받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을 다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뭐 한 수출가액의 3% 정도가 이 컴플레인 코스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FTA가 사실 뭐 프리 트레이더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디셔널리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수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검증 기간 동안에는 이 특이한세 적용 보류를 해버리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사실 세이프가드 조치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는 특혜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검증을 저희들이 세관에서 자주 합을 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만큼 이제 무역이 이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히든 프로텍션이다. 이 숨겨진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떼주면 그에 대한 피해는 수입자가 다 아까 얘기했죠. 뭐 데트가 결국에는 다 수입자가 다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원산지 검증의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FTA를 이제 많이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FTA가 우리 수출 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FTA를 통해서 이제 무역과 투자를 이제 정대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고 또 이게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걸 악용한 그런 그 탈세나 이런 불공정 무역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이런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원산지 소위 그 FTA 부정 무역을 그 단속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FTA 여전히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그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뭐 우리가 이제 검증이죠. 이게 수익 검증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그 FTA 그 프리라이더 원래 FTA는 이제 FTA를 맺은 국가끼리 원산지 규정을 이제 갖춘 그런 물품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런 그 프리라이더를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탈세가 만연해지게 되고 이제 이 무역 질서 자체가 문란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이제 농축수산물과 같이 이 국내의 치약 산업이 상당히 그 피해가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상대국이 특히 이제 EU 쪽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우리한테 이제 금융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인원이 적다, 무슨 또 조직이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사실 이제 조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통상 분쟁이 야기되고 사실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뭐 이런 그 비즈니스가 그 특혜 수출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요. 또 국가에 대한 그 이런 신뢰도도 뭐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세관 당국 입장에서는 수출 검증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FTA 우리 그 농산물 관세 철폐를 보면요, 사실 쌀 빼고는 관세가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기간에 이제 뭐 빨리 없어지는 것도 있고 좀 길게 없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홍삼분 같은 경우는 이제 MFN 세율이 754% 어마어마하게 그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15년 후에는 관세가 없어집니다. 당장 올해부터 이제 50% 없어졌죠. 또 뭐 대두 같은 경우에 수입 많이 되고 있죠. 이 보면은 이제 487%입니다. 이건 5년 만에 없어집니다, 관세가. 예. 그러니까 원래 벌써 97%가 지금 감축된 거죠. 그래서 뭐 2014년 되면은 이제 관세가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관세 철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EU나 미국에서 대두 뭐 수출할 게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산 뭐 이런 콩이나 뭐 다른 아프리카에서 재배된 콩이 분명히 저기 EU 쪽으로 가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EU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 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엉터리 인증 수출자 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 인증 수출자 번호를 도용한다든지 뭐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는 이제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증받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중국 콩하고 뭐 EU 뭐 프랑스 콩을 섞어가지고 보내주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프라드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검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희 뭐 국내 이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수출 검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EU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이런 저기 소위 간접 검증과 직접 검증을 다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수입자, 수출자, 또 심지어는 그 이런 그 원재료 납품업체도 다 우리 세관의 그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수출자나 또 공업자도 전부 다 그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산지 검증을 할 때 그 통관 단계에서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통관 후에 그 원산지 검증을 하는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정보 분석을 통해서 또 위험 관리를 통해서 뭐
뭐 원산지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수입자를 이제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수출국의 이제 이런 원산지 관리 당국이나, 해외에 이제 수출자를 대상으로 이제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부가제식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사후 심사를 사후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한 지 1년, 뭐 2년, 뭐 심지어 3년, 뭐 지난 것도 다 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산지 그 사후 검증을 잘 그 대응을 하려면은 이런 정비 서류를 최소한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제 주로 이제 세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원산지 검증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6가지 정도의 이제 요소를 저기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일반 그 이제 사후 심사가 있고 이제 FDA 원산지 심사 2가지 부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FDA 그 이런 쪽은 따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만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미국 그 컨설턴트도 미국 세관도 FDA 쪽은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게 뭐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뭐 같은 그런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단계는 이제 형식 요건을 많이 봅니다. 포멀리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특혜 신청 절차가 맞나 틀리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혜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혜 세율. 이 특혜 세율은 문제가 많아요. 특혜 세율하고 이제 품목 분류.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각 품목에 따라 가지고 그 빨리 관세가 없어지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늦게 관세가 없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하는 사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사항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스탬프가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거를 좀 봅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 형식적인 이제 그 포멀리티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문제 없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걸로 다 이제 특혜 배제를 하거나 뭐 페널티가 나가겠죠. 이게 다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저희 가는 게 이제 그 직접 운송. 실제로 이게 그 수출 국가에서 바로 들어왔느냐. 뭐 제3국 거쳐서 싱가포르나 홍콩 거쳐서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제3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또 다시 정밀하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기준이 정말 그 우리 협정이나 법에서 정한 대로 맞을까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그 실체 요건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거 3H1, 3W1H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참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실체 조건을 볼 때는.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원산지라는 게 장소 개념이잖아요. 장소 개념. 그리고 어떤 물건, 정확하게 이 물건을 만들었느냐.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물건하고 아니면 뭐 국내 물건 섞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아이덴티파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느냐. 그래서 이제 그 생산 프로세스를 봐가지고 실제로 뭐 세분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체크 포인트를 이제 그 요 4가지에 아주 그 중점을 두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국제 검증 동향인데, 물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물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내 검증을 하고, 국내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그 상대 국가에다가 이제 원산지 이 검증을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통계를 이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요게 이제 요청 횟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요청을 한 그런 건인데요. 뭐 작년도에 23건 정도를 했고요. 뭐 올해 이제 뭐 9월 달까지 19건 정도를 했었는데, 줄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원산지 그 증명서 건수 기준으로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정보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원산지 이런 규정 위반이나 또는 그 위에 이런 탈법, FTA 불법 적용에 혐의가 높은 물품 위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양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스위스의 요청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 태국, 인도, 미얀마, 뭐 노르웨이,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그 하고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이 타깃대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품목별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텍스타일이 이제 옷이 이제 13%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 기금속, 농산물,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적발률입니다. 저희가 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실제 원산지 검증을 했을 때, 소위 그 적발하는 적발률이 73%입니다. 아주 매우 높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원산지 검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이제 그 무역을 위축시키는 그런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료 불급한 것은 하지 않고 반드시 이게 그 정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위반 유형별 보면은 이 상대 국가에서 회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해줘야 되는 거죠. 뭐 EU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10개월 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회신 못 받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원산지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게 두 번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의 어떤 뭐 기재 조건이나 여러 가지 뭐 스탬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게 그 다음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물품인데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그 상대국이 이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작년도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청 횟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올해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벌써 이제 49건이 됐고요. 특히 이제 또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60건 가고 되고 있습니다. 엄청 계속 늘어갔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뭐 거의 새벽 1시, 2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과로사 나올까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출 시효 건수 기준으로 보시면 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이제 뭐 EU가 아무래도 27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EU 쪽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난 7월 달에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그 발효 3개월 만에 지금 15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건 98건은 뭐냐? 나머지 여기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86건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FTA 말고 뭐 EU 쪽에서 이제 반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고 있는데, 뭐 중국 물건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세탁돼 가지고 EU 쪽으로 수출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한 조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스위스가 뭐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많죠. 스위스, 뭐 태국도 있고, 러시아도 이제 덤핑 방지 관세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도 국가라 그동안 조사 요청이 별로 없었는데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한 물품들에 대해서 특혜를 이제 그 뭐 상대국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사후 검증이 있다. 그거를 이제 잘 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이제 상대국이 우리한테 조사를 요청 많이 하는 게 뭐 아무래도 기계가 우리가 수출이 많으니까 기계, 그다음 철강 금속, 뭐 섬유, 뭐 화학공업 이런 게 사실 이제 이런 품목들이 보면은 그 상대국에서 좀 세율들이 좀 많고요. 또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그래서 그 고유 세율 품목 위주로 그 검증 요청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원산지 검증 결과인데요. 이게 그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증 요청을 많이 지난번까지는 한 26%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자꾸 이제 거의 다 위반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판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한 37% 정도가 전부 다 그 원산지 위반으로 이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반 유형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원산지 증명서, 가장 중요한 이 원산지 증명서를 그 잘못 작성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FTA 이게 7년부터 해가지고 뭐 한 5, 6년 됐으니까 이제 좀 많이 안착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그 원산지 조사를 한 사건들인데요.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게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그 소위 역외, 그 제3국에서 만든 물건을 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수입되는 게 가장 많고요. 최근에 뭐 적발한 것도 보면은 뭐 이런 약품들, 실제로는 독일에서 만든 약품들, 또는 뭐 이태리나 또 제3국에서 만든 이런 명품 가방, 이거를 그냥, 이제 스위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본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팅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뭐 원산지를 전부 다 이렇게, 스위스로 이렇게 뭐 그런 케이스이고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난다. 또 최근에 이제 그 EU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FTA 발의 이후에, 많은 품목들이 이제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품목은 이제 관세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유사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품목별로 자체를 이제 아예 그 옛날에는 예컨대 뭐 8%로 이렇게 쭉 수입을 해와다가 8%는 그대로 있고 무쇠되는 품목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뭐 오는 그런 경우. 이것도 뭐 최근에 이렇게 적발된 거고요. 원산지 증명서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품목 허가서, 이제 아시다시피 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청에다가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조는 독일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세관에 우리한테 낸 거는 CH 스위스라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 자체를 이렇게 아주 위조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산지 국명 자체를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N으로 표시해 줘야 되는데 뭐 EA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에서 수입되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뭐 엉뚱을 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인장 위조한 것도 보면은, 이 보면은 요 보면 이제 CERT, Certificate 되는데 F가 빠졌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가짜로 만든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출 업체가 이제 오파상인데, 오파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도장을 파가지고, 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노르웨이에서 수입되어 온 제품들인데, 요게 N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EA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예, 요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아세안에서 이제 특히 이제 수입되어 오는 제품에 대해서 특혜 관세를 받으려고 할 때는 오른쪽에는 요 양식, 요게 이제 AK 양식이죠. AK 폼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비특기 양식을 쓴 거예요. 비특기 양식. 그래서 뭐 사실 세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 기준, 특히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을 할 때, 분모, 수출 가격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엉뚱한 뭐 이런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원산지 검증을 해보니까 이제 수출자가 이미 폐업을 하고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겁니다. 상대국에서 회신을 안 해줘요. 기한 내에. 왜 안 해줄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행정 태만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감당 못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수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이게 가장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출 검증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인터널 컨트롤,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그런 교육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통제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로 발급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급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이제 원산지 기준을 가장 잘하는 인가된 뭐 그런 이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다 대신 대리로 이제 가짜로 이제 해준 그런 사건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를 이제 가짜를 이제 기재하는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지만 뭐 양식에 이제 인증번호를 기재하라 하니까 뭐 수출 신고 번호라든지 이런 통관 고유 번호 이거를 이제 기재한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이제 요 사람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본 서명인데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출장 가니까 밑에 직원들 대신 사인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스탬프 서명인데요. 스탬프로 이제 서명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잉크가 흐릿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 밑에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위에 다시 쓴 겁니다. 이 영업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위스하고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스위스에서는 이게 다 인정 못 하겠다. 인밸리드하다 이렇게 요청이 다 통보가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스로 나간 건데, 여기서 이제 원산지 신고 문화를 기재를 하면서, 요 인정 수출자 번호로 안에 수출 신고 번호를 기재한 그런 게 되겠고요. 또 이건 통관 고유 번호를 기재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사안은 보면은 이제 식품을 수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실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떼가지고 이제 한국 식당에 보내준 그런 사건인데 원산지 증명서를 뭐 로컬 CO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뭐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떼주고 나서 그걸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한 겁니다. 아까 뭐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뭐 레코드 키핑 리콰이어먼트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서플라이어한테 물건을 받을 때는 그런 로컬 CO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도 안 한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 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국내에서 만든 물건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수출하면서 전부 다 이제 한국산으로 이렇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신청해서
이렇게 나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7번과 8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또 전형적인 이제 원산지 불법 세탁.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사례 7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이제 만든 거 이거를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반입을 한 다음에 이거 한국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떼가지고 이제 보내준 사건이 되고 사례 8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가 중국에서 만든 거를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보내긴 했는데 원산지 증명서는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수입자가 이제 마치 그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 형태의 이제 그 케이스를 놓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 시사점을 보게 되면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 FTA를 악용한 이런 관세 탈루 행위 또 원산지 세탁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EU FTA 발효가 된 이후 또는 이제 그 한 아세안, 한 인도 이런 그 국가 간의 이 FT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가면서 이제 그 상대 국가의 그 원산지 검증 요청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행정 부담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기업들의 비용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대 국가에서 말이죠, 제대로 협력을 안 해주는 거 많습니다. 그 스위스는 이제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는데 선진 국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왜 그 회신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너무 건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관세청에 저희 그 이제 FTA 이런 조직이나 인력을 이제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수출 우리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위반율이 37% 엄청 많은 거거든요. 아직도 그 이런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 규정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고 또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좀 낮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73%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다드린 세금이 몇 수십억 연내 한 180억 정도 그다들 예정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거의 다 뭐 이렇게 부도나거나 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틴전시 플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제 자기가 만들지 않고 말이죠. 남이 만든 걸 떼서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잘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그 상대국의 수출자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입자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선의 수입자에 대한 그 피해 구제 수단이 좀 없는 게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또 EU 쪽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발급한 뭐 그런 때에는 결국은 이제 수입자가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뭐 특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그 수출자가 정말 그 릴라이블 한 건지 그 롱텀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뭐 관세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좀 팔리시적인 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막상 많은 기업들이 저희 원산지 검증 결과 뭐 추징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컨플릭트가 좀 있습니다. 마찰. 그래서 좀 우리 국내 법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이제 저희들의 그 벌칙 규정이 좀 솜방망이 벌칙 규정이다 이런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 불법 이런 수출로 인한 그런 그 수익을 좀 과징금을 통해서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검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자꾸 위반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한 번 위반하는 기업은 또 계속 위반은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먹튀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 통관 단계에서 그 원산지 검증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원산지 검증이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너무 많이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도 많이 그 저희가 비용이 많이 소요들고 많이 들고 또 업체들도 이제 결국에는 뭐 이런 검증 대응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증을 저희가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EU 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10개 나라가 요청을 해왔는데 다 보면 랜덤입니다. 60%가 랜덤이에요. 그 저희는 이제 정보 분석 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뭐 별로 적발로 되지 않으면서 비용만 많이 이제 양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선의 업체들의 이제 이런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 지표에 걸리는 그런 이제 어떤 물품들이나 업체 위주로 그 원산지 어떤 이런 그 검증 활동을 체계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자기가 특혜 신청을 한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말이죠. 수입자 아니면 무슨 뭐 관세사들이 해주시든지 해서 좀 자율적으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근데 특혜 신청하고 난 이후에도 혹시 사후 검증에 대비해가지고 반드시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사실 이제 원산지 룰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또 저희 이제 뭐 세관 당국에서 이렇게 항상 그 설명회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해부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서류 가지고 원산지 검증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 이렇게 DNA 이런 분석 뭐 이런 그 첨단 기법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원산지를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 국가가 이게 잘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도 물론 잘 해줘야 되겠지만 그 상대 국가가 잘 해줘야 우리 선의 기업의 이제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원산지 검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 국가하고 이제 협력 채널을 좀 구축하고 또 이 공조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아무래도 80 뭐 몇 프로 이상이 전부 다 이제 아직도 초보적인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고 또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문가들 좀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도 좀 원산지 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원산지 관리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 내에 이제 원산지 이런 관리 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공인 FDA 전문 상담사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좀 우죽순되고 있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건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이디어 단계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FTA가 보면 이제 완전히 WTO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TA에 대한 좀 전문 교육 기관이 좀 저변이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학원이나 대학교에다가 이런 이 FTA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 FTA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또 품목 분류라든지 뭐 이런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또 국제 통상 이슈 이런 거를 좀 다루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이런 형태의 민간이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FDA 뭐 협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